안녕, 책 읽는 장사꾼 형이야. 오늘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을 같이 보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어, 6가지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 영업, 마케팅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도 살짝 공유해 보도록 할게. 그리고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참 유명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넘게 팔렸다고 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도 하고. 하지만 너가 이 책을 읽어본다면 나는 별로 추천은 안 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정말 잘 쓰여진 책은 맞는데 정말 보기도 힘든 책인 것 같아.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사서 집합 부분만 펼쳐보고서 그 책을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 봤던 것 같아.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나 역시도 10년 전에 구매하고 얼마 전에 완독할 때까지 그동안 이 책을 앞에 몇 페이지만 다시 읽으려고 해도 흥미가 별로 없어서 잘 못 봤던 것 같아. 너도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다면 우선은 유튜브에서 설득의 과학이라는 영상을 검색해서 10분짜리 영상이야. 로버트니 치알디니 박사가 만들었고 한국인 분께서 그 나레이션을 해준 10분짜리 영상만 보아도 이 책 한 권을 읽은 효과와 비슷하게 너가 이 책 어차피 끝까지 보기 힘든 책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유튜브에서 설득의 과학이라는 영상을 먼저 보기를 추천하고 내가 너에게 이 설득의 심리학이 어떤 책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줄게. 그리고 그것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도 공유해 주도록 할게. 이해했지? 우선 첫 번째 음, 원칙을 상호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의 구성은 예스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방법, 노하우에 대해서 로버트니 치알디니 박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로버트니 치알디니 박사가 연구한 결과들 그리고 그런 설득의 비밀에 대한 그런 논문들을 로버트니 치알디니 박사가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리한 것이 6가지 법칙이야.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상호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호감의 원칙, 권위의 원칙, 회기성의 원칙. 이 6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로버트니 치알디니 박사가 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이 세상에서 yes라는 답을 쉽게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나온 이 설득의 심리학의 첫 번째 상호성의 원칙. 첫 번째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설득의 심리학은 너무나도 우리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 상호성의 원칙은 간단해. 호의를 베풀면 내가 호의를 받는다. 상대방에게 내가 베푼 만큼 작은 호의를 하나를 주면 내가 그것 이상의 호의를 받는다. 내가 상대방에게 싸대기를 때리면 상대방도 내 싸대기를 때린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야. 이 상호성의 원칙을 데니스 레건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한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야. 상호성의 법칙, 상호성의 원칙, 실험을 했어. 데니스 레건이라는 이 교수가 실험에서는 우선 2가지 A그룹과 B그룹에서 A그룹에서는 실험을 같이
나하고 진행하는 사람에게 실험이 쉬는 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콜라를 내 것을 사오면서 같이 그 사람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어.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그 호의를 베푸른 사람에게, 콜라를 받은 사람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을, 복권을 구매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복권을 판매했을 때 A 경우, 그리고 B의 경우는 똑같은 환경에서 B의 사람에게는 콜라를 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작은 호의, 콜라를 줬느냐 안 줬느냐에 10센트짜리 콜라, 그 당시 1960년대 후반 콜라를 줬냐 안 줬냐의 차이, 작은 호의의 차이는 음, 호의를 베푸른 사람이 복권을 판매하는 율이, 퍼센테이지가 주지 않은 것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게 바로 데니스 레건의 그 실험의 결과야. 근데 똑같은 그 실험을 조금 상황을 바꿔서 해보았어. 우리가 구매를 한다는 것은 이 판매를 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을수록 더 구매 욕구를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호감이 높은 사람이 똑같이 실험을 한 거지. 이 조라는 사람이 호감을 처음 판매를 하기 전에 조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를 먼저 판별을 했고, 확인을 했고, 그리고 조라는 사람에게 실험이 끝날 때쯤에 복권을 판매하게 했을 때 호감도가 더 높은 사람이 복권을 더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게 어, 결과인 값인데, 다시 상호성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그 실험에서 콜라를, 피실험자에게 콜라를 줬을 때 나에게 호감에 상관없이 콜라를 받은 사람은 나를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내가 복권을 판매하는 것에 동일한 요율, 퍼센테이지로 나에게 복권을 구매해 줬다는 게 그 데니스 레건의 실험이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에게 호의를 준 만큼 나도 그 호의를 받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호감이 없는 사람도 나에게 그 호의를 베푼다는 게 이 상호성의 원칙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실험은 우리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가령 불쾌하고 달갑지 않은 영업사원이나 기분 나쁜 이웃, 왠지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단체 회원 등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 작은 호의를 베풀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판매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이 꼭 인지해야 할 상호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공짜 샘플. 공짜 샘플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 중에 하나이다. 공짜 샘플의 진짜 매력은 이 역시 일종의 선물이다 보니 상호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방문 판매 조직 아메이에서 사용하는 전략 중에 벅이라는 벅이 뭐냐면 세제, 샴푸, 탈취제, 살충제, 유리세정제 등을 이렇게 담아서 주나봐. 그 당시에 아메이에서 그 특별한 제작한 상자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고객의 집으로 벅을 배달하고, 이 아메이 판매 매뉴얼, 판매 사원이 어떤 비용이나 의무사항 없이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벅을 고객에게 맡겨놓고 일단 한번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대.
거의 없대. 그래서 그 벅을 이용해서 판매가 좀 더 늘어났다는 게 아메이의 벅을 이용한 그런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 그게 상호성의 원칙. 이 상호성의 원칙에서 아까 얘기했던 호의가 호의를 불러일으키지만 나한테 호감이 없는 사람한테도 호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고, 또 두 번째 포인트, 먼저 주라. 그리고 무엇을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나이다. 이 사탕을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그 실험을 했는데, 레스토랑에서 계산서를 주면서 사탕을 하나를 같이 줬을 때가 사탕을 안 줬을 때보다 팁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았고, 사탕을 한 개를 줄 때보다 두 개를 줄 때가 사탕을 안 받을 때보다 한 개를 줄 때보다 두 개를 줄 때가 조금 더 높았다. 하지만 사탕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고객님, 정말 오늘 좀 식사를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답례로 이렇게 조그만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주냐가 그 팁의 금액을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많은 부분 향상시켰다는 게 이 설득의 심리학의 상호성의 원칙에서 중요한 포인트야. 무엇을 몇 개를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가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서 나는 현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우선 내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친절. 친절에서도 인사와 차응대야. 인사와 차응대는 우리가 고객님께서 우리 매장에 오셔서 무엇인가를 구매하실 때 구매 욕구에 가장 직결되는 첫 인상과 닿아있기 때문에 나는 인사와 차응대를 가장 중요시해. 모든 신입 직원뿐만이 아니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조직원들에게 인사와 차응대만큼은 최고의 수준의 응대를 하기를 원하지. 그 포인트는 첫인상에 있고 그 포인트는 상호성의 원칙에 있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우리 매장에 고객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고객님의 첫인상을, 그리고 고객님에게 웃음을, 고객님에게 매장 오셨을 때 환영받는다는 인식을, 그것을 통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마찬가지로 인사를 받아간다는 것이 고객님한테는 작은 호의를 받는다고 생각해. 마찬가지로 차응대, 어디 부동산을 가든 휴대폰 매장을 가든 차응대를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또 환대를 받는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해서 나는 좀 더 차응대를 무조건적인, 매장에 오시면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것 중에 인사와 차응대를,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는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으셨어도 쇼핑백을, 그 안에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사은품을 넣어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매장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어. 차응대로 예를 들어 볼게. 고객님께서 매장에 오셨고 매장에 앉으셔서 고객님께서 차를 드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커피를 마신다는 게 아니야. 상호성의 원칙, 빚진 느낌이 든 만큼 그 빚진 느낌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갚고 싶은 느낌이 있어. 그 갚고 싶은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게 인사와 차응대가 역할을 하는 거야.
특히 차은대. 커피 한 잔에 100원, 200원도 그 이하도 안 할 수 있고 물 한 잔이 그것도 안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차 한 잔이 정말 맛있게 정성스럽게 만든 차 한 잔이 고객님한테 빚진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른 것들도 많겠지. 빚진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게 고객님한테 친절하게 응대를 한다던가, 빚진 느낌, 작은 오이, 필름을 교체해 드린다던가, 세척 서비스, 그리고 고객님이 정말 케이스가 낡아서 구매해 드릴 수도 있고 교체해 드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런 작은 호의들이 고객님께서 부채의식, 고객님은 뭔가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에 남고, 고객님이 매장에 오셔서 그런 부채의식이 있어. 그러면 고객님은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뭔가를 구매하시던가, 뭔가를 구매할 사람을 찾아주시던가 해야 고객님 마음이 편하단 말이야. 그게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야. 그러면 고객님의 부채의식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하시거나 액세서리 구매하시거나 휴대폰을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매장에 오셔서 인사와 차응대, 친절한 응대, 그리고 고객님의 불편사항을 해결해드리는 작은 호의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님한테 빚진 느낌을 들게 할 수 있고, 빚진 느낌이 든 고객님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구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상호성의 원칙, 설득의 심리학의 상호성의 원칙이야. 그게 가장 중요해. 상호성의 원칙은 부채의식이다. 그 부채의식은 내가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지만 어떻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 사실 차응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은품을 고객님한테 정말 3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 미만의 사은품이든 그것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치를 만드느냐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고객님한테 내가 목표하는 바를 결과값을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좀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고객님한테 차를 응대해 드리는 거야. 왜냐면 고객님한테 차를 응대하는 것은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 고객님의 마음속에. 그 부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쉽게 판매,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는 차를 타고 고객님한테 차를 마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무엇이냐를 짚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대부분의 신입사원들에게 고객님한테 가서 차를 타드리고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신입사원들 어떻게 하냐면 고객님 차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고객님의 대부분이 안 드신다고 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차를 드실까라는 포인트를 짚으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안 드신다고 해도 내 목표가 고객님이 차를 드시는 거라면 안 드신다고 하더라도 차를 녹차든 차든 타서 고객님한테 갖다 드려보는 도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선은 고객님한테 차를 타드린다는 목표가 있다면, 판매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지만 차를 타드린다는 목표가 있다면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면 차를 잘 타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고객한테 드리고자 하는 그 가치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쓸 것 같아. 멘트 표현. 고객님, 저희 매장에서 아메리카노가요, 저희 원두는 직접 브라질 세아도 그리고 베트남 원두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 아메리카노 맛있다고 고객님들 그러시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맛있게 해드릴게요. 고객님,
저희 메밀차가 점심 식사하시고 소화되는데 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객님,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제가 따뜻하게,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워서 꿀물, 맛있는 차 한 잔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과 고객님 차 한 잔,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야. 나는 고객님의 머릿속에 차 한 잔, 맛있는 차 한 잔의 이미지를 그려드렸어. 그 이미지 속에서 고객님은 자동적으로 차를 한 잔 드시게끔 원하는 구매 욕구를 당겼다는 거지. 그 욕구를 당겨야 되는 거야. 차 한 잔을 드리더라도, 휴대폰을 팔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팔더라도 마찬가지야. 또 매장에 오셔서 사은품을 받아가실 때도 정말 저렴한 사은품이라도 그 사은품의 기능과 그 사은품의 재밌는 점, 그 사은품의 좋은 점을 간단한 말과 설명에 따라서 그 사은품의 가치, 그리고 고객님이 받는 가치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호성의 원칙을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호의를 베푼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의를 베풀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서 판매, 영업의 승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악하고 잘못된 영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설득의 심리학,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판매, 영업, 마케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 판매, 영업,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 같은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보기 정말 힘들 거야. 차라리 이 영상을 보고 설득의 과학이라는 영상도 보고, 나는 설득의 과학이라는 영상을 40번 정도 봤던 것 같아.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떠올라서 현장에 적용을 했고, 책을 보는 거는 책 읽는 장사꾼이니까 당연히 너가 이 책을 보는 거 너무나도 추천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내 영상과 설득의 과학이라는 영상을 여러 번, 10분짜리 영상이니까 차 타고 가거나 그냥 어디에서 뭐 기다리거나 10분이면 충분히 그 한 편을 보고 그 한 편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그 영상도 보고 느낀 점, 깨달은 점, 적용할 점을 적어서 현장에서 활용하길 바래. 성공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되길 빌게. 파이팅. 책 읽는 장사꾼 형, 상호성의 원칙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 영상 찍으려고 한 40번, 30번, 30번 한 것 같다. 이게 처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이게 모르겠어.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래서 반말하는 거야. 반말이라도 해. 좀 편해서. 나는 그냥 앞에 사람 두고서 하면은 편하던데, 이렇게 내 얼굴 보고 하려니까 정말 민망해서 못하겠다. 근데 이제 노력을 해야겠지. 무영이한테 이거 불려왔는데 이거 좋네 이거. 앞으로 정말 영업 마케팅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있는 장사꾼 형이 되도록 할게. 구독 좀 한번 눌러주고, 앞으로 좀 채널 좀 실질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 화이팅 할게. 책 있는 장사꾼 형 상호성의 원칙 여기까지. 화이팅.